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현대로템에서 모로코 2층 전동차 관련해서 2조 2027억의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정말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도 민관이 합동해서 코리아 원팀으로 K철도의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30년 월드컵 100주년 대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 뉴스처럼 철도와 상당히 관련이 깊은 사연인데요. 한국에 관련된 한 장의 사진으로 그리스가 뜨거워졌다고 사연자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제가 대신해서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국영회사인 엘리니코 지하철 운영팀에서 일하는 마리아예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그리스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고 관광객들이 도시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도시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와의 갈등이에요. 제 남자친구 안드레아스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사귀게 됐고 그의 유머 감각과 다정다감한 성격 덕분에 연애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점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IT 업계에서 실력도 인정받는 뛰어난 개발자라서 저는 그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남자친구가 문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유럽 우월주의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안드레아스는 유럽이 항상 세계 최고이며 다른 지역은 유럽을 따라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야기하면 그는 아니야, 유럽이 항상 더 우수해.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수 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의 대화 주제를 피하기 위해 대화 소재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하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데이트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드레아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변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직장 생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들어간 뒤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났는지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남자친구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프랑스계 회사였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프랑스계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딱히 프랑스에 대한 불호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프랑스를 시기질투해서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 회사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보면서 왜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됐어요. 일단 프랑스인들은 이기주의가 심해요. 두 번째로는 시민의식이 낮아요. 사실 사람들이 프랑스를 정말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17세기까지 프랑스 거리가 늘 오물투성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옷과 발에 오물이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발명됐고 오물들의 악취가 옷에 배는 걸 방지하기 위해 향수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죠? 사실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거리는 상당히 더럽고 집시들도 많고 소매치기도 상당히 흔해요. 세 번째로는 유별나다는 건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자기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남을 무시하기 일쑤예요. 특히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딱히 이태리 음식과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스 음식보다 딱히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미슐랭에 나란히 뭐니 하면서 젠체를 엄청 하더라고요. 중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아시아의 프랑스라고 생각하면 중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나라겠거니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긴 코로나를 그렇게 퍼뜨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나라니 뭐 프랑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프랑스를 싫어하게 됐냐고요?
바로 제 남자친구가 이 프랑스계 IT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이 완전 변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책도 많이 읽고 교양 있고 다정다감하고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유럽 중심주의가 된 거예요. 뭐만 하면 유럽이 최고다, 그리스와 프랑스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일 황당했던 건 아테네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루는 둘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유럽 중심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전부 유럽에서 가져간 거고 미국은 교양이 없고 어쩌고 모든 문화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파생된 거고 인류의 스토리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아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매일 사용하는 아테네의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이 사실은 한국의 기술이라는 걸 알려줬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의 LG CNS가 2054억 원 규모의 아테네 이티켓팅 사업을 수주해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 동안 운영을 진행했거든요. 그리스 대중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하철 회사에서 일하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버스, 트롤리버스, 지하철, 국철,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 승차권 발매기를 전부 한국의 LG CNS가 설치했고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10년간 교통카드 인프라와 센터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렴하게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전부 한국의 기술 덕분인데 한국을 무시하는 제 남자친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 안드레아스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늘 헤어져야 하나 싶었지만 그간 쌓인 정도 있고 이런 주제를 제외하고는 대학 시절과 달라진 점도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안드레아스는 당황한 듯 그래? 그건 몰랐네 하고 말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날 데이트는 그렇게 끝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어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 안드레아스랑 연애를 하는 건지 겉만 안드레아스인 프랑스인이랑 연애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짜증이 엄청 나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으로 출장이 결정됐습니다. 아테네 지하철에 투입된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규 전동차 15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대로템과 미팅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2009년도에 아테네 2, 3호선 전동차 102량을 현대로템에서 구매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현대로템이 입찰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팀 인원 몇몇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도 할 겸 현대로템의 제조시설과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출장이 결정됐습니다. 마침 안드레아스랑 냉전 상황이니 출장 겸 출장 이후에 한국 관광도 좀 할 겸 겸사겸사 출장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니까 저의 출장 일정과 호텔을 알려주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한국에 대해 정말 우호적인 편이거든요. 일단 한국 기업들과 몇 번 일을 해본 결과 유럽보다 훨씬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근무 시간 이후에는 연락이 정말 늦고 휴가 중 대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과 일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와 한국의 시차가 7시간인데 저희 근무 시간에 맞춰 연락을 하면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 팀장님이 저희한테 한국 기업 직원들을 본받으라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가끔씩 실제로 한국의 단기 출장자나 장기 출장자들과 미팅을 할 일이 있으면 하나같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스몰 토크를 할 때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알고 보니 어릴 때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된 걸로 읽는다고 하던데 정말 쇼킹했어요. 엄청난 학구열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한국 기업과 한 번쯤은 일을 해보고 메일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 저희 회사 사람들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손꼽아요. 몇몇은 휴가 때 한국을 다녀오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도착한 저희 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입국 심사에 놀랐어요. 물론 프로젝트를 위해 출장을 왔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과는 다른 수속주를 사용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빠른 속도였어요. 현대 로템 측에서 의전 인원들이 저희를 챙겨주셨는데 안 그래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친절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점심을 막 지난 시간이라 저희는 현대 로템 직원분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한국식 치킨 스튜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뽀얀 닭의 속 안에 신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식 한방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닭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스프의 영양을 더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 저희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한 스푼 떠먹어 봤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국물은 따뜻하면서도 고소하고 닭고기는 너무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혔어요. 특히 닭의 속에 있는 쫀득쫀득한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 처음 경험하는 천상의 맛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닭과 함께 들어있는 전복이었는데 정말 큼직한 전복이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닭과 전복이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엥?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정말 조화롭더라고요. 새삼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통찰력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를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한국의 전통의학은 음식의 궁합이라는 걸 따져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로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던데 과학적인 지식도 없던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의 궁합이라는 걸 생각하고 맞춰왔는지 정말 믿기 힘들 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한국식 치킨 스튜를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혹시 한국에 온다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기 위해서 식당의 명함도 챙겨서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최고였죠. 식사를 하고 숙소 근처를 산책하고 구경도 하고 나서 저희 호텔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득 허전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 휴대폰을 식당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는다고 폰을 꺼냈던 게 폰을 사용한 마지막이었거든요.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폰이 없어졌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옆방에 있는 동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 저희를 안내해줬던 현대로템의 직원인 미스터 김에게 연락했죠. 폰을 찾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본 연락이었어요. 그러자 미스터 김은 바로 식당에 연락해보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3분 뒤에 미스터 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식당에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식당 측에서 직접 가지러 오기 힘든 상황이면 내일 오전에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동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유럽 식당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CCTV가 있는 식당에서도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발뺌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근데 한국은 바로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니,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퀵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따뜻한 기분을 가득 안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호텔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 소리에 잠이 확 깨버렸어요. 손님을 찾아온 분이 계신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를 찾아왔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면 호텔 직원의 실수인가? 정신없이 세수만 하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은 뒤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로비 한가운데 제 남자친구 안드레아스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서울 한복판에 제 앞에 있다니? 안드레아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겁지겁 뛰어왔는지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어요. 완전한 밤샘 비행의 흔적이었죠. 진짜 많이 걱정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된 저를 걱정한 나머지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온 거였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사소한 문제로 냉전 중이던 것도 싹 잊혀질 정도로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감정이 뒤섞였죠. 너 바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안드레아스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대뜸 저를 꽉 안아버렸어요.
응, 맞아. 근데 너 없는 바보보다는 너랑 같이 있는 바보가 더 낫거든.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울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포옹과 함께 자연스럽게 화해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문제는 이 상황을 저희 팀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어요. 안드레아스는 괜찮다며 따로 호텔을 잡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동료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식 시간에 팀원들을 모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안드레아스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 저를 걱정해서 무작정 한국까지 날아왔다고 하자 다들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진짜야? 와, 로맨틱하다. 영화 찍냐? 이건 사랑이네. 근데 너네 냉전 중 아니었어? 그제야 저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이런 사랑이면 회사에서도 좀 배려해줘야지. 대회비가 포함된 미팅만 제외하고 안드레아스가 원하면 우리 일정에 함께 다니도록 하자.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사실 회사 일정을 함께하는 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서 안드레아스는 공식적인 미팅을 제외한 일정에는 저희 팀과 동행할 수 있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 공사와의 미팅을 앞두고 저희끼리 직접 한국의 지하철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외국에서 온 우리가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승객이 직접 지하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뭐? 이걸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다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되고 또 타 지하철 앱에서 민원 신고 탭을 눌러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승객 편의 끝판왕이다. 게다가 양냉난방 칸까지 따로 있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각자 원하는 환경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환승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바로 한 남성이 여성의 치마 사이를 촬영하는 장면이었죠. 저희는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피해 여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불법 촬영범의 팔을 붙잡고 제지했어요. 그 순간 촬영을 하던 남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하나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말했죠. 저거 중국어야. 진짜 다른 나라 와서도 이런 짓을 하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며 덧붙였어요. 동양의 프랑스라더니 역시네. 그 사이 피해 여성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하며 그녀를 위로했고 한 여성 승객은 휴지를 건네며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갑자기 저 영웅 같은 남성이 나타나서 중국인을 잡아갈 수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남성은 불법 촬영범을 그렇게 빨리 알아채고 단호하게 제지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서울 지하철 공사와 미팅을 하면서 물어보니 한국 지하철에는 바로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지하철에는 사복경찰이 있어서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는 진짜 너무 체계적인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죠. 한국의 환승 시스템, 지하철 안의 히터 시스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앉으면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벤치까지 마치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없애버리려고 누군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상상한 것들이 모두 현실화된 것 같았어요. 제 남자친구인 안드레아스도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여태껏 이야기했던 유럽 중심주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는지를 경험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 저희 동료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맛있게 먹고 호텔로 돌아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드레아스가 재미삼아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들이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안드레아스는 그리스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한국의 시스템들이 그 글에 담겨 있었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미쳤다. 한국에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 외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몇몇 사람들이 한국에는 엘리베이터도 미리 예약할 수 있다고 추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한국은 인터넷 설치도 길어야 2일 안에 해결된다는 댓글도 있었죠. 이 글을 진짜 유명해져서 뉴스에서 짤막하게 소개될 정도로 이슈였어요. 안드레아스는 더 이상 유럽 중심주의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치 대학 시절의 안드레아스처럼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한국행을 계기로 한국의 IT 기술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는지 그리스에 있는 한국계 IT 회사로의 이직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